나갑니다. 자, 세 문제짜리는 집중해야 돼요. 57페이지. 자, 재산세. 재산세 하자고요. 자, 세 문제짜리. 재산세. 과세 대상물을 재산세는 과세 대상물을 보유시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과세되는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이 매년 내는 거죠. 항상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줄여서 부산항. 자, 그 다음 이제 보유할 때 내니까 재산세를 무슨 세라고 얘기합니까? 보유세.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죠?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수익세.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이에요.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올라가. 수익을 근거로 해서 부과합니다. 미래의 수익. 그럼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응익과세. 요 정도.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 등록면허세 부과 근거는 수수료. 수수료가 부과 근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수수료를 내는 거죠. 성격의 조세로 부과하고.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에요. 수익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내는데 기준이 뭐예요? 매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항상 6월 1일 현재예요. 그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럼 오늘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매수자. 도자하면 틀려. 내일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 내는 거니까 6월 2일부터 잔금 주고받으면 매도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안 까먹는 거. 저건 50%의 확률이에요. 뭐 안 분한다 그러면 쓰러져야 돼. 가다가요. 오늘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구네? 매수자. 6월 1일 주인이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갖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이 과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오로지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그 다음 이 세금은 누가 걷어갑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가요? 시군구가. 시군구세.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자, 그래서 57쪽 꼭대기 개념 쭉 나와 있죠.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그리고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6월 1일에 재산의 소유자는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에. 박스. 과세 주체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 그리고 조세의 분류에 별 하나 붙여. 요게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가 있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뭐도 있다? 인세. 둘 다 써요. 둘 다. 자, 과세 표준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뭐가 기준이다? 시가 표준이에요. 정부 결정이니까 절대 재산세는
거래가액, 증명가액, 신고가액 이런 거 안 써요. 시가 표준의 기준이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오로지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러나 무조건 고지서 날라오지 않죠?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작년에 이게 답이었잖아. 미만. 미만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었잖아요. 징수하지 아니한다. 미만. 미만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이거 다 정리 끝났죠? 이 정도는. 뒤로 읽으면 뭐야? 미소. 미소. 소. 미소 지를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이.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에요? 인쇄하는데, 고지서 인쇄하는데 1,000원. 알아들었냐? 대충 우표값 몇백 원. 그래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5개 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물납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 둘 다. 그럼 우리가 왕기초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합니까?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하나요? 이거 물납은 1,000초과, 분할납부는 500초과, 절반. 일명 물천지. 이거는 까먹지 않잖아요. 까먹을 수가 없어. 이거 물천지. 분납은 절반. 500만원 초과 안 까먹는 거. 그래도 까먹어. 계속 까먹어. 따라뛰.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면요 점수가 안 나와.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아저씨 웃겨. 지식은 많아. 꼭 아줌마들 개인 지도를 시켜. 또 올해도 또 그래. 꼭 3명 4명 놓고 잠 좀 낮에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끄러워도 잘 수가 있어야지. 나 어제 그래서 나갔어. 문 열고 좀 조용해 주세요. 또 그 아저씨야. 작년에 떨어졌잖아. 남 가르칠 시간에 본인이나 제대로 해야지. 올해 또 그러네. 아줌마 3명 모아갖고. 나 그 아줌마들이 더 웃기는 여자야. 아니 지 혼자 공부하는 거지 무슨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붙을 사람은 붙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학원에서 내놓은 사람이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올해 또해 2년째. 붙어서 하면은 괜찮아. 떨어진 사람이 또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희한한 분이야. 저건 학원마다 항상 한두 명은 특수 체질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은 더 특수 체질이야. 막 그 아저씨 도시락까지 싸와. 딱 끝나면 4시 같이 먹어. 다 앞에 한번 싸와봐. 내가 다 해주지. 자꾸 다 도시락. 내가 물어봤어. 남편도 챙겨주냐? 남편은 알아서 먹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어제 봤어. 자, 과세대상. 자, 과세대상은 열거된 게 5가지잖아요. 항상 재산세는 지역이 어디예요? 시군구. 전국 하면 안 돼. 자기 관할 시군구. 대상은 5개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 5개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약자가 부산항. 차량은 안 들어가요. 여기. 차량은 안 들어가. 자, 그럼 토지 쭉 읽어봐요. 건축물 다 배운 거야. 자,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출제되는 건 주택이라고요. 주택은 언제나 뭐다? 통합. 합쳐서 세금 매겨요. 죽어도 안 까먹는 거 주택이잖아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 안 해요. 통합.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통합. 합산해서 먹여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2번 날라오잖아. 이렇게 합쳤으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지서가 2번 날라와. 2분의 1, 2분의 1. 단 얼마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날라와. 10만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날라와요. 10만원 초과일 때는 절반 날라온다고요. 왜? 합쳐서 계산했기 때문에. 항상
주택 문제를 풀 때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 통합. 그다음 박스. 자, 주택의 정의고. 자, 2번 밑줄 그은 거. 취득세랑 똑같잖아. 지방세는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10배. 뭐의 10배예요? 바닥 면적. 연면적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원래 열 받잖아. 10배. 자, 3번. 자, 요게 이제 출제되는 거죠. 별 하나 딱 붙이고 3번. 주거용과 주거의 용도에 겸하는. 겸하는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 겸하는. 그래서 이 재산세는 한동. 한동은 의미가 없죠? 시험은 뭐만 나와? 19.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집합건물.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하잖아요. 그럼 따로 봐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땅은 뭐야?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요. 한동. 그래서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됐어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나눈다는 지문이다? 부속 토지. 제곱미터. 부속 토지니까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뭘로 나눈다고요?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이거 수없이 했는데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이거 그죠? 구분 소유가 다 돼 있죠? 구분 소유가 다 돼 있는 거냐? 상가도 이렇게. 그럼 이해는 뭘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이해는 뭘로 보고? 상가로 보고. 그럼 밑에 땅 나눠야지? 나눌 때는 위에 건물 연면적 비율로 나눈다고요. 밑에 땅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면적 비율. 자간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니은이네. 19. 이게 뭐야? 19가 상가주택, 개인 소유. 쪼갤 수가 없는 거. 점포주택. 그럼 보유할 때는 주택은 세금 혜택을 줘야죠?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입니다. 100분의 50 이상. 상가로 안 봐요. 상가가 세금이 많이 나와요. 주택이 많이 나와요. 상가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봐줘야지.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그냥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 상가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같을 때도 세금 혜택을 주고 클 때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양도할 때. 양도할 때는 뭐다? 클 때만 세금 혜택을 줘. 클 때만 뭐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양도세는 다르다고.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내줍니다. 팔아먹을 때는. 같을 때는 따로 봐요.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러니까 전부 비과세 해주죠. 보유할 때는 같을 때도 세금 혜택 주고. 제일 잘하는 거 양도세잖아요. 클 때만 전부 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요. 꼭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선박. 취득세에서 다 배웠잖아. 명칭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다 배웠어요. 옛날. 항공기, 사람이 탑승 기준 모르면 기본서 봐야 돼요. 자, 6번 재산세 현황보가. 재산세, 과세생물권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세법은 등록면허세를 빼고 뭐 기준이다? 사실상. 사실상 기준이에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한 번 출제된 거라고요. 공부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3문제. 그 중에서 이제 3문제가 토지분. 오늘 이번에 출제될 거예요. 출제돼 있어요. 지금 이거. 토지분, 과세 대상. 자, 토지분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리로 가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나는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하는 토지 세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군구에 여러 개의 토지가 있을 때는 별도는 합산해요. 종합도 합산한다. 그럼 시험 나올 때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합산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물세,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토지가액을 합산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해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글씨가 합산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상가별로 이렇게. 토지 중 두 가지만. 자, 그리고 분리도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저율.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고율. 그래서 박스에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럼 저율 분리는 1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땅이에요? 생산 공급 목적.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싸. 그 다음 고율 분리는 세금이 가장 높죠? 어떤 목적? 사치 목적.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무슨 목적? 사업 목적. 상가 사무실 이런 거 사업 목적. 그 다음 종합 합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투기 목적.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적을까봐 괄호에다 적어놨어요. 적을까봐 괄호에 적어놨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농지. 저율 분리에서 저율 분리는 토탈 몇 개가 있을까요? 5개. 고율 분리가 2개. 별도 합산 3개. 나머지 이외는 전부 뭐다? 종합. 그러니까 딱 10개를 딱 정리돼야 돼. 5개, 2개, 3개. 법으로 정한 땅이. 자, 지금부터 저율 분리 5개로 가자고요. 5개로 가요. 5개로. 자, 첫 번째 뭡니까? 개인 소유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전답 과수원. 그럼 농지가 저율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 2가지가 충족돼야죠. 박스 위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없는 하면 어디로 가? 없는 하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있는. 그리고 지역을 따지죠. 농지는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안 돼요. 박스에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군. 군 하면 항상 읍면을 포함해요. 군에서 농사 지으면 돼. 그 다음 신대 어디에서 군, 그리고 어디에서 농사 지으면 되나?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은 대부분 군 읍면을 얘기하죠. 도시지역 밖.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을 때는 별 하나 딱 붙여요. 도시지역이 어디예요? 주상공록. 주상공록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농지로 인정해요.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에요. 이외의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농지의 적정지역은 몇 군데예요? 적정지역은 3군데. 3군데에서 농사지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개, 녹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자, 미니 강의 별 하나 딱 붙여요.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포인트는 뭐다? 자격 여부와 관계없다. 자격 여부와 관계없어요. 실제로 적정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전부 분리로 해주겠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격 여부와 관계없다.
자경 안 따져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뀝니다. 이제 내년 연말쯤에 뵙고요. 자경해야 돼요.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농사 지으면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으면 세금이 얼마 나와? 세율이 가장 낮은 0.07밖에 안 나와요. 거기 분수로 적혀 있죠? 1,000분의 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세율이야. 과세 표준이 1억이면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법이 바뀐다고요. 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어야 돼. 외지인이 갖고 있으면 뭐다? 세금 폭탄 때립니다. 지금 복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국가에 지금.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0.07이 아니라 7%로 걷어야 돼요. 그럼 1억짜리면 지금까지는 7만 원밖에 안 나왔죠? 그럼 1억짜리면 얼마 나와? 700만 원. 평평에 맞잖아. 우리 자동차 얼마 갖고 있어? 중고 자동차 다 1,000만 원 전후잖아. 그래도 1년에 몇십만 원 내잖아. 1억도 안 되는데 그럼 1억짜리면 뭐다? 7%면 700만 원이죠? 형평에 맞잖아요. 1,000만 원짜리도 뭐다?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야. 그 대신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대신 법 만들 때 농민에게는 세금을 더 내려주고 외지인들에는 쭉 올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바꿔야 돼요. 그럼 세금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왜 외지인이 뭐다? 시골에 농지 갖고 있냐 이거지. 우리 저 외삼촌도 땅 부자야. 전부 토탈한 시세가 한 몇십억대. 근데 재산세는 조금밖에 안 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내요. 몇십억 갖고 있는데도 자동차 나는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도 많이 내는데 안 되는 거요. 자동차세도 뭐다? 서민들에게는 좀 깎아주고 부자들에게는 많이 좀 걷고 그리고 그래서 시골에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알려줘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악장 쳐. 작년에 박근혜가요 이거를 법을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왜? 여당에서 반대한 거야. 국회의원들이 다 농지 갖고 있으니까 세금 폭탄 맞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단해 버렸어. 이번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요. 공무원 많이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국민 세금이야 그거. 우려가 됩니다. 위와 뜻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돼요. 내 후배들이 저기 한전 이런 데 많이 있어. 그런 급여가 연봉이 있잖아요. 2억 전후가 돼요. 에? 그러면은 그만 받아야지 좀 돈도 한 20-30% 삭감해서 청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리 나가면 8억을 준대요. 미리 나가면. 이런 나라 어디 있냐고. 미리 나가면 8억 준대. 8억. 그 돈으로 청년 교육 몇십 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괜히 머리가 아프네. 자, 작은 우리나라에 뜯어골칠 게 수없이 많아. 좌우간 뜯어골칠 게 엄청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이런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잖아. 늦게 퇴근하잖아. 그 10% 빼고는 다 돈 받으려고 늦게 퇴근하는 거야. 10% 빼고는 다 제 시간에 퇴근 만들어야 돼. 왜 늦게 나가냐고. 과장이 늦게 나가잖아. 그 여과장은 돌싱이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 안 가. 저기 화성시청을 얘기하는 거요. 그 밑에도 안 가는 거야. 덩달아. 그거 수당 챙기고. 자, 공부합시다. 진짜로 이제. 자, 그 다음 법인단체. 자, 법인단체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합산.
법인단체는 농지를 왜 갖고 있어? 투기 목적. 그러나 예외는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건 분리로 돼준다. 기영리은퇴 5개. 자, 미출금고만 알면 돼.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갖고 있어? 농가 공급용. 농업 목적이잖아. 사회복지사업자가 왜 갖고 있어요?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자가소비.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 다음 매립간척한 농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근데 옛날 정주영 씨가 서산 아파트를 메꿨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싸게 매기는 거예요. 농지 알아들었나요? 정주영 씨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속 끌고 갔잖아. 저기 북한에. 나는 대선할 때 그분 찍었어요. 그때 제가 아파트가 없었어. 반값 해준다니까. 근데 진짜 그때 반값 해도 남아요. 우리 그 작은 아들이 남양주에 미분양 아파트 삐끼잖아. 너무 아파트 값이 비싼 거예요. 30% 깎아야 돼. 알아들었어요? 분양가에? 깎아도 남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앞에. 자, 그 다음. 오늘 갑자기 더워지네.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밑에 종중. 자, 종중 별 하나 딱 붙이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그래서 5개 앞대가리 있다면 뭐다? 농한사매종. 농한사매종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농사 목적, 복지 목적. 농한사매종.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종중. 종중은 무조건 분리예요. 그럼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도 함께 암기해야 돼요.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007. 가장 낮은 세율. 007이라고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농사 지어야 돼. 총. 멧돼지가 침범하면 누나를 팍 쏴야 돼요. 막대기로 휘지으면 달려들어요. 총 갖고 농사 지어야 돼. 농민도 진짜. 자, 그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목장용지. 목장용지잖아. 목장용지. 이것도 우유 생산하죠? 세금이 싸. 그럼 분리라고 결정되면 똑같이 뭐다? 0.07이야. 목장용지. 그래서 사람은 사람 젖을 먹고 태어나야 돼요. 소젖을 먹이면 쇳가루가 들어가 있어야 알아들었나요? 소젖에 분유 있잖아. 분유 땅그 속에 조그만 그 쇳가루가 들어가 있대요. 옛날 신문에 한번 났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신세대는 뭐다? 이 젖 속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대요. 인스턴트 식품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이런 거 먹으니까 우리 윗세대랑 다르다고요. 거기에 바로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음식물 그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빵을 좋아하거나 단 거를 좋아하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거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100% 걸립니다.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약 반 이상이 뭐다? 그 경계치에 와 있어요. 경계치에. 고혈압, 당뇨와 뭐 고지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치에 와 있다고요. 됐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뭐에 사용하면 목장용이다? 축산용. 그럼 똑같잖아. 지역은 똑같아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근데 목장용지는 뭐를 따져? 농지랑 똑같잖아. 근데 기준면적을 따져요. 기준면적 이내만 세금이 싸. 분리. 좌우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이것만 다르잖아요. 지역 똑같잖아. 목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 도시지역, 팍.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목장을 어디에 써야 돼? 계곡. 농지랑 똑같잖아요. 근데 옆에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투기 목적,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죠? 전부 종합. 그래서 농지와 다른 점은 뭐예요? 기준면적이 있다. 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왜 기준면적이 있냐고요? 개는 한 마리인데
목장은 5만 평. 울타리 쳐놓고 개 짖다가 죽어요. 가축 두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악용하니까 기준 면적이 있는 거예요. 사슴은 2마리인데 목장은 5,000평 안 되잖아요. 세금 싸니까. 근데 사슴도 암놈이면 사이 좋아. 순놈끼리 2명 있지 뿔로 받아서 둘 다 죽는데요. 결국 순놈은 조심해야 동물도. 사람도 남자끼리 살면 지저분해져요. 여자끼리 살면은 그래도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고 여자 혼자 살면은 은이 서말이란 말 옛말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임야. 자, 3번째는 임야네. 자, 시골에 임야가 있다. 외우면 안 돼요. 시골의 임야는 투기 목적이야. 원칙이 뭐다? 종합합산이야. 시골의 임야 투기 목적. 근데 어떤 임야야? 예외가 산림보호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산림보호 목적은 세금이 쌓여야지 분리로 갑니다. 역시 0.0점. 그럼 박스만 알면 되죠. 다 이런 지역에 있는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돼. 디귿.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 환경의 동그라미. 환경을 보호하려고 세금 쬐끔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법으로 제한하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산림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음. 종종 또 나왔다. 임야. 이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래서 이러한 임야, 뭐 다 이런 임야는 뭐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알아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분리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3가지네. 농지, 목장, 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 0.0.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007. 그래서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어. 007. 하도 해서 지겨워 죽겠어 이거.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을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이걸 못 찾아. 자, 그 다음. 자, 공장용지. 자, 이번에는 공장용지네요. 제품을 생산하잖아.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이거는 오염 배출하니까 조금 높아. 0.2. 1,000분의 2. 분리로 결정되면 0.2%예요. 1,000분의 2. 그럼 공장은 지역을 따지죠? 군지역이 있어야 돼. 그러나 시지역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공장이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그리고 이외의 지역은 공장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 항상 초가자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근데 이외의 지역은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본다 그랬죠? 별도. 초과는 종합. 그래서 공장용지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분리, 별도, 종합 다 해당되는 땅입니다.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군, 읍면 다 공장 땅이에요.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 다음 시에 있을 때는 어디가 공장이야? 산업단지, 공업지역. 굴뚝에 연결하잖아요. 공장이잖아.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록은 공장으로 안 봐요. 영세공장. 사업을 하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오면 사업하는 땅으로 봐서 이내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은 시에 있을 때는 2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잖아.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에요. 공급하는 거니까 세금이 싸. 그래서 박스에 1번 한국토지주택 공사땅. 공사땅은 딱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쌉니다. 그 다음 니은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염전. 염전 소금 생산하잖아. 염전 소금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염전과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될 거는 뭐다? 터미널.
건너뛰고 5번 터미널 염전 플러스 뭐다 터미널 염전은 소금이죠, 그죠? 소금 생산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나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공급 목적이라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두 개예요. 염전과 터미널 같이 갑니다. 소금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한다.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통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음식에 소금 뿌릴 때 분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에도 세율이 몇 프로? 0.2. 그래서 분리가 5개 끝났네. 이쪽은 007.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니까 같은 분리지만 0.2예요. 이러니까 시험대에 가면 웃기는 현상이 나라. 가장 낮은 세율을 골라라. 실컷 이거를 가르쳤더니 이거를 찍어. 2가 낮은 거래. 7이 높은 거래. 에라이 진짜 이거 아 진짜 이런 분이 있어. 가장 낮은 거니까 이걸 놔두고 이걸 찍어. 한 문제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잖아. 이쪽은 오염 배출하니까 좀 높아요. 그래서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소금 사러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다 영희가 가는 거예요. 영희가. 그래서 대전 복합 터미널에 뜨거운 여름날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영희는 왜 화장을 짙게 고치나요? 분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그다음 여자의 떠나는 첫 단계는 화장을 고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3단계, 8단계까지 있어다. 단계가 있다요. 여자의 심리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이번에는 뭐다? 3번 나왔잖아. 고율분리. 사치목적. 고율분리. 사치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무조건 4%야. 고급 확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지역을 안 따져. 기준 면적이 없어요. 무조건 4%.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몇 프로 찍어야 돼? 4%. 0.2는 중간에 있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시험은 가장 낮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 이것만 물어본다고요. 그럼 가장 낮은 거는 007 찍으면 돼요. 가장 높은 거는 사치가 답이에요. 4%. 0.2는 중간에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봐요. 자, 다 풀어보셨죠? 9문제. 다 풀고 지금 대기 상태. 답만 불러드릴게요. 다 풀어보고 대기 상태에 있죠, 지금?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이렇게 읽어보더라고요. 잘못되는 분의 공통은 아예 풀어보지도 않아. 생각이 없어. 딱 이걸 주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 녀석이 분명히 잔소리할 거야. 1번이라도 풀어보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붙어요. 자, 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절대 3번으로 가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요. 답이 5번. 그래서 박스에 니은 건축물의 이전이잖아. 등기사항은 과세합니다. 초과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은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3번을 찍습니다. 답이 5번이라고요. 다 과세해요. 자, 그 다음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네. 주체구조부 취득자 2번. 답은 지대로 적어요. 1번은 왜 틀렸나요? 업권을 제외하느라 포함만. 안 풀면 못 따라와요. 3번은 왜 틀렸나요? 설립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4번은 채무죠? 부담보증이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9억 이하 공동주택은 비과세하죠? 근데 과로 대수선은 제외죠. 대수선 포함 틀렸잖아요. 대수선 포함 틀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몇 번 찍은 거예요?
답이 5번이라고요. 4번은 비과세 맞아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 비과세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시기. 사실상 딱 5개 머릿속으로. 국수공판장 5개. 그게 아닌 게 답이잖아요. 답이 몇 번? 4번 검증.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5가지가 아니죠?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니까 믿어주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국수공판장이 아닌 게 답. 검증. 이렇게 쉽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비교. 기본에 충실하면 답이 뭐예요? 답이 몇 번? 5번. 연부는 무조건 무슨 연이 나와야 돼? 사연. 사연이 없고 잔금이 나왔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잠깐 옆에도 틀렸는데 잠깐 5번은 틀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6개. 국수공판장 검증. 이번에는 6개. 딱 정리돼야지. 그럼 답은 몇 번 보기? 1번. 1번은 뭘로 결정해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둘 중 큰 걸로. 화해줘서 사실상 취득가액 못 써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다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사실상. 자, 7번. 옳은 것. 몇 번이 옳아요? 3번이네. 연부. 연부는 연부금액. 맞잖아요. 이 연부금액은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잖아요. 1번은 왜 틀렸어요? 90. 80이 아니라 90이잖아. 대구. 80 틀렸네. 그 다음 2번은 검증이잖아. 검증은 시가표준액 안 써요. 시가표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고쳐야죠. 검증은 시가표준액 쓸 일이 없어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4번은 개수했잖아. 면적이 증가했죠? 그럼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이죠. 원시. 간주하면 안 돼요. 원시. 전체 면적을 증가된 면적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 5번은 지목 변경이네. 누가 했나요? 법인. 그럼 이런 말 안 쓰죠. 이거는 개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간단하게 뭘로 끝난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 차액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개인 지문이라고요. 법인은 무조건 시가표준액 안 써요.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 다음 8번.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법인이 할부 연부는 장부로 증명하는 경우는 포함하잖아요. 답이 참 몇 번이라고요? 3번 맞네. 그러나 개인이 그러면 제외해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3번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법인이, 그러나 개인이 하면 정답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 왜 제외한다고 했어요? 환급받으니까. 2번은 왜 제외해?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제외하잖아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취득을 위한 게 더하는 거예요. 4번은 왜 제외합니까? 전기가스는 취득 후 나가잖아. 이용자가. 5번은 왜 제외합니까? 별개잖아.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죠.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8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더 쉬운 게 9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매매 유상이잖아. 매매는 유상이죠? 농지예요? 왜예요? 왜니까 4%죠. 3% 틀렸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